남들 신경 쓰며 70인생 살아보니 이렇더군요. 70까지 살아보니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붙잡고 사는 말이 하나 있더군요. 바로 남들이 뭐라 하겠어. 이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 말이 참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봐 옷차림도 신경 썼고 남들이 뭐라 할까봐 하기 싫은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봐 아픈 것도 참고 남들이 뭐라 할까봐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봐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고 남들이 뭐라 할까봐 내 마음은 뒤로 미룬 채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쪽팔린 게 싫었던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7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 조용히 뒤돌아보니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신경 쓰던 남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밥을 차려준 것도 아니었고 내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돈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갈 때 대신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었고 내가 외로워 잠 못 들 때 내 마음을 대신 안아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한마디씩 하고 지나갔을 뿐인데 나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며칠씩 흔들렸습니다. 말한 사람은 이미 잊고 살았는데 들은 나는 오래도록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에 내 마음을 맡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남들 신경 쓰며 70인생 살아보니 뒤늦게 알게 된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본 이야기입니다. 화면 2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에 72세 영숙 씨가 계셨습니다. 영숙 씨는 평생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남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하셨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누가 물으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바빠서 그렇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누가 자식 흉을 볼까봐, 혹시 누가 안쓰럽게 볼까봐 늘 웃어넘기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모임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도 저는 괜찮아요. 하고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친척 모임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일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앉아있으면 누가 뭐라고 할까봐 편히 앉아있지 못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손이 느리다더라. 어른들 앞에서 너무 편하다더라. 일을 안 하려고 한다더라. 그런 말을 들을까봐 늘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며칠씩 몸살이 났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임자, 그렇게 힘들면 좀 쉬지 그랬어. 영숙 씨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떻하더라 같은 그런 말은 한 번 들으면 오래가요. 맞습니다. 남의 말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려도 마음에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한 사람은 금방 잊는다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만 오래 아파합니다. 영숙 씨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동네 모임도 그랬습니다. 가기 싫은 날도 나가셨고 몸이 무거운 날도 나가셨고 마음이 복잡한 날도 나가셨습니다. 혹시 빠지면 누가 한마디 할까봐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왜 안 나오지? 잘난 척하는 건가? 돈 아까워서 안 나오나? 이런 말을 들을까봐 싫어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가면 꼭 자식 자랑이 나왔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좋은 회사에 다닌다더라. 누구네 딸은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렸다더라. 누구네 손주는 공부를 아주 잘한다더라. 누구네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더라. 영숙 씨는 겉으로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식이 서운하고 괜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괜히 집안 풍경이 전보다 더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영숙 씨의 삶이 갑자기 나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집이었고 어제와 같은 밥상이었고 어제와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삶이 갑자기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남들 신경 쓰며 살아보니 첫 번째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내 인생에 오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내 집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모임에 빠졌는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기 일로도 바쁩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자기 자식 걱정을 합니다. 내 옷차림을 본 사람도 다음 날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모임에 빠졌다고 잠깐 말할 수는 있어도 며칠이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짧은 말 하나를 붙잡고 오래 마음을 쓰며 살았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조금 자유롭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생각보다 나에게 오래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서운한 말 같지만 사실은 참 편한 말입니다. 조금 덜 꾸며도 됩니다. 한 번쯤 모임에 빠져도 됩니다. 몸이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자식 자랑을 못해도 됩니다. 반찬이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알게 된 것은 남의 말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말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돈을 아끼면 너무 궁상맞다고 하고 돈을 쓰면 허세 부린다고 합니다. 자식을 도와주면 자식을 망친다고 하고 자식을 안 도와주면 부모가 너무 냉정하다고 합니다. 모임에 자주 나가면 할 일이 없냐고 하고 모임에 안 나가면 잘난 척한다고 합니다. 살을 빼면 어디 아픈 것 아니냐고 하고 살이 찌면 관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남의 말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남의 말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내 형편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내 몸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말이 내 인생의 운전대가 되면 내 삶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알게 된 것은 남의 시선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숙 씨에게는 오래된 친구 순덕 씨가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참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게 보지 않았고 집이 조금 어지러워도 흉보지 않았고 반찬이 김치 하나뿐이어도 맛있게 먹어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영숙 씨는 순덕 씨를 조금 멀리했습니다. 동네 모임 사람들이 순덕 씨를 낮춰 말했기 때문입니다. 순덕이는 너무 촌스럽지 않아. 말도 느리고 옷도 좀 그렇잖아. 요즘 세상에 아직도 저렇게 사나 몰라. 그 말을 듣고 나니 영숙 씨는 괜히 순덕 씨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눈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덜 받고 만남도 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가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반찬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순덕 씨였습니다. 순덕 씨는 아무 말 없이 죽을 끓여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쓰레기까지 버려주었습니다. 동네 모임 사람들은 전화로만 말했습니다.
아프다면서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 말도 고마웠지만 실제로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순떡 씨였습니다. 그때 영숙 씨는 마음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남들 시선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을 멀리했구나.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더 신경 썼구나.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초라한 모습이어도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플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형편을 비교하지 않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남들 눈치를 많이 보면 이런 사람을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사람은 대개 조용히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알게 된 것은 체면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70이 넘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체면 때문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경조사비도 무리했고 모임 회비도 빠지지 않으려 했고 남들 보기 민망하지 않게 옷도 샀습니다. 식당에 가면 가장 싼 것을 고르고 싶어도 괜히 눈치가 보여 중간 가격쯤 되는 것을 골랐습니다. 누가 계산하자고 하면 형편이 빠듯해도 선뜻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쩌나? 병원비도 나가야 하는데, 관리비도 올랐는데, 그래도 남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요. 하지만 70이 넘어보니 체면은 내 병원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체면은 내 밥값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체면은 내 노후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면 때문에 내 생활이 흔들린 적이 많았습니다. 영숙 씨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한 번은 친척 결혼식에 축의금을 무리해서 냈습니다. 다들 그 정도는 낸다기에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달에 치과 치료비가 생겼습니다. 돈이 빠듯해서 치료를 미뤘습니다. 그러다 더 아파져 결국 더 큰 돈이 들었습니다. 그때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내 일을 망가뜨렸을까? 남들이 뭐라 할까봐 내 몸을 뒤로 밀었구나. 그 뒤로 영숙 씨는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경조사비도 내 형편만큼만 했습니다. 못 가는 자리는 전화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임도 너무 부담되면 한 번씩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몇 번 지나고 나니 별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잊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 형편을 이해했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 무리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으면 돈을 멋있게 쓰는 것보다 안전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돈은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대신 내 몸과 생활을 지키는 돈은 남겨야 합니다. 편한 신발, 필요한 병원비, 건강한 식사, 안전한 집 안 환경, 이런 데 쓰는 돈이 훨씬 더 귀합니다. 다섯 번째로 알게 된 것은 내 마음을 계속 속이면 나중에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영숙 씨는 평생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 서운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도 많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작은 서운함이 쌓였고, 작은 억울함이 쌓였고, 작은 피로가 쌓였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자주 울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기억하지만 마음도 기억합니다. 참은 말들이 마음 어딘가에 남습니다. 하지 못한 거절도 남고 억지로 웃었던 순간도 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별일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별말 아닌 말에도 괜히 화가 납니다. 그것은 지금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래 쌓인 마음이 밀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내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싫으면 싫구나 하고 알아주셔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구나 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서운하면 내가 많이 서운했구나 하고 내 마음을 먼저 들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감정을 쏟아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가끔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 사실은 서운했어. 사실은 쉬고 싶었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남이 몰라줘도 내가 알아주면 덜 외롭습니다. 6번째로 알게 된 것은 거절은 싸움이 아니라 생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영숙 씨는 거절을 참 어려워하셨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대부분 들어주셨습니다. 김치 좀 담가달라면 몸이 힘들어도 담가주셨고, 모임 총무를 맡아달라면 마음이 부담돼도 맡으셨고, 손주를 봐달라면 무릎이 아파도 봐주셨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도 속으로 불안하면서 거절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다 들어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점점 당연하게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또 부탁했습니다. 영숙 씨는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한계를 말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가능하다. 이 이상은 어렵다. 오늘은 힘들다. 이번에는 못한다.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거절은 꼭 필요합니다. 거절을 못하면 내 시간도 빼앗기고 내 돈도 빼앗기고 내 마음도 지칩니다. 거절은 나쁜 사람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말입니다. 거절은 짧고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몸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요. 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건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이 정도면 됩니다. 너무 길게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설명은 상대가 다시 설득할 틈을 줍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 오히려 서로를 덜 불편하게 합니다. 좋은 사람은 내 거절도 이해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거절해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 거절은 사람을 잃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게 해주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7번째로 알게 된 것은 남들 기준의 성공이 노년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참 커 보였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자식의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 그런 것이 있어야 잘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보니 잘 산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너무 아프지 않은 것, 밥 한 끼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집안에서 넘어질 걱정이 적은 것,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을 조금 덜 만나는 것, 밤에 큰 걱정 없이 잠드는 것, 가끔 웃을 일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보다 내가 덜 괴로운 삶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삶보다 내가 편안하게 숨쉬는 삶이 더 귀했습니다. 영숙 씨는 어느 날 오래된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샀던 옷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불편한 구두도 있었습니다. 입으면 몸은 힘든데 남들이 멋있다고 해서 샀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들을 보며 영숙 씨가 웃으셨습니다. 내가 참 남의 눈에 살았구나. 그날 영숙 씨는 발 편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멋은 조금 덜 났지만 걸을 때 편했습니다. 그 운동화를 신고 시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몸이 편하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때 생각하셨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남에게 멋져 보이는 것보다 내가 편한 것이 훨씬 낫구나. 여덟 번째로 알게 된 것은 남의 칭찬보다 내 만족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의 칭찬은 오래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젊어 보인다고 했다가 내일은 피곤해 보인다고 하면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남의 칭찬에 너무 기대면 내 기분이 남의 입에 달리게 됩니다. 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누가 젊어 보인다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가 피곤해 보인다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얼굴을 남의 말이 정해주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영숙 씨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이만하면 괜찮다. 주름이 있지만 그만큼 잘 살아온 흔적이다. 흰머리가 있어도 나답게 보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꾸 말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남이 칭찬해주면 고맙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남의 칭찬이 없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70이 넘으면 자기 인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내가 먼저 알아줘야 합니다. 남편이 몰라줘도 자식이 몰라줘도 친구가 몰라줘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마음은 조금 덜 외롭습니다. 아홉 번째로 알게 된 것은 남들 신경 쓰는 시간에 내 몸을 챙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젊을 때는 남의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자고 자식 체면 세워주려고 무리하고 친척들 눈치 보느라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 시간에 내 몸을 조금 더 챙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숙 씨도 후회했습니다. 그때 잠을 좀 더 잤더라면, 그때 병원에 일찍 갔더라면, 그때 하기 싫은 일을 조금 거절했더라면, 그때 내 허리를 조금 아꼈더라면.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70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아끼는 쪽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피곤하면 모임을 줄여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억지로 먹지 않아야 합니다. 밤잠이 부족하면 낮에 잠깐 쉬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조금 멀리해야 합니다. 내 몸은 남의 평가보다 중요합니다. 내 건강은 체면보다 중요합니다. 내 잠은 남의 말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70에라도 알면 남은 삶이 조금 달라집니다. 열 번째로 알게 된 것은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70이 넘어야 깊이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살았고, 배우자를 위해 살았고, 남들 시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편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하루가 무엇인지 생각할 틈 없이 살았습니다. 70이 넘으면 이제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자식이 좋아할까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친구들이 뭐라 할까가 아니라 내 마음이 괜찮은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영숙 씨는 어느 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남들 눈치 좀 덜 보고 살려고.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작 그러시지 그랬어요. 영숙 씨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그럴 걸 그랬다. 그 말이 조금 늦은 것 같아도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70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70에도 말투를 바꿀 수 있고, 70에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70에도 거절을 배울 수 있고 70에도 나를 챙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남 눈치를 조금 덜 보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할까봐 쉬고 싶은 몸을 계속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할까봐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할까봐 돈을 무리해서 쓰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할까봐 내 마음을 계속 속이지 마십시오. 남들 신경 쓰며 70인생 살아보니 결국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남의 말은 끝이 없습니다. 체면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편하게 있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해야 남은 인생도 살만합니다. 물론 남을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갑니다. 예의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의와 눈치는 다릅니다. 배려와 자기희생도 다릅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과 남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의는 지키되 내 몸을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배려는 하되 내 마음을 짓밟히게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남을 생각하되 내 인생의 주인을 남에게 넘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단단한 부드러움입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되 기준은 단단해야 합니다. 웃을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무너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도울 수는 있어도 내 생활을 망치면서까지 돕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는 있어도 내 삶 전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70이 넘어 배운 마음의 기술입니다. 요즘 영숙 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모든 말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누가 자식 자랑을 하면 웃으며 말합니다. 잘 됐네요.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 밥을 편하게 먹습니다. 누가 돈 이야기를 해도 조용히 듣고 넘깁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먼저 자기 몸 상태를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가끔은 혼자 시장에 가서 좋아하는 반찬도 삽니다.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만 생각했을 작은 반찬도 이제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집에 와서 따뜻하게 밥을 차려 먹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놓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챙겼다는 느낌이 참 따뜻하게 남습니다. 어느 날 순덕 씨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된장국, 오이 무침, 그 정도였습니다.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제일 편하네요. 영숙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야 편한 게 뭔지 알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많은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시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참았던 시간, 괜찮은 척하며 버텼던 시간, 그리고 이제야 조금 내려놓는 마음. 인생은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남들 신경 쓰는 마음을 하루아침에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남의 말 하나를 흘려보내고, 내일은 하기 싫은 부탁 하나를 부드럽게 거절하고, 모레는 내 몸이 힘들다는 신호를 한 번 더 들어주고, 그 다음 날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살면 됩니다. 70인생을 남들 신경 쓰며 살아보니 이제는 알겠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삶보다 내가 덜 지치는 삶이 낫습니다. 칭찬받는 삶보다 편히 잠드는 삶이 낫습니다.
체면 차리는 삶보다 내 몸이 덜 아픈 삶이 낫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챙겨도 됩니다. 이제는 거절해도 됩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덜 꾸며도 됩니다. 이제는 모임에 빠져도 됩니다. 이제는 남의 말에 내 하루를 다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애쓰며 사셨습니다. 충분히 참고 사셨습니다. 충분히 눈치 보며 사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걱정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내 대신 아파주나요? 그 사람들이 내 대신 잠 못 자주나요? 그 사람들이 내 대신 병원비 내주나요? 그 사람들이 내 외로움을 대신 견뎌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돌봐야 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기준을 조금씩 내 쪽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내가 편한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이 너무 다치지는 않는지, 내 몸이 무리하지 않는지, 이것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남들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막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삶을 먼저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하루를 남의 말 때문에 망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귀한 마음을 별것 아닌 시선 때문에 다치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귀한 몸을 체면 때문에 혹사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다르게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이 뭐라 할까 보다 내가 괜찮은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보다 내가 편안한가를 먼저 보십시오. 누군가의 인정만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면 70 이후의 인생이 조금 달라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내 하루가 조금 편안해지고 내 밤잠이 조금 깊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 신경 쓰면서 70인생 살아보니 이렇더군요. 결국 남는 것은 남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끝까지 남았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다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의 말에 끌려다니느라 내 하루를 잃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삽니다. 남도 자기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도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70이 넘어 배운 가장 늦었지만 가장 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의 눈치를 하나 덜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을 하나 더 챙겨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싫은 것을 싫다고 인정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몸에게 무리하지 말자고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면 됩니다. 남은 인생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덜 아프게 하고 내 몸을 덜 힘들게 하고 내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